안녕하십니까. 이면수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분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분수가 왜 세상에 나왔는지, 분수를 왜 배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수라는 것이 똑같이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똑같이 나누었을 때 내가 억울하지 않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억울하지 않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수라는 것은 배워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분수의 용어 그리고 분수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먼저 분수의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자, 수학자들이 여기저기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것도 많이 봤고, 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똑같이 나누면서 싸움을 해결해 가는 모습도 많이 봤을 겁니다. 그 중에 싸움을 해결해 가는 부분을 제일 잘하고 제일 많이 행하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고 봤더니 바로 엄마인 겁니다. 왜? 자식들이 아까 어제 저번 시간에 선생님도 얘기했죠. 선생님 자녀들도 많이 싸웠었다고. 자, 그렇게 싸울 때 엄마들은 어떡하죠? 똑같이 자녀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내 자녀가 3명이다. 자, 내 자녀가 3명이면 이렇게 빵을 3등분해서 똑같이 하나씩 나눠주죠. 그죠? 자, 그럴 때 이렇게 표현은, 요 한 조각의 표현은 빵이 원래 한 개 있을 때 3등분 했다. 그래서 밑에 3등분 했다. 그 중에 한 개이라고 3분의 1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밑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걸 부르는 용어가 있습니다. 지칭이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거, 아까 누가 중재를 했나요? 누가 이렇게 똑같이 3등분으로 항상 나눠줬나요? 엄마가 많이 했죠. 그래서 여기 용어를 지칭할 때 분수, 나눌 분자는 그대로 쓰고 보통 엄마들이 정확히 똑같이 나눠주는 역할을 많이 하더라. 엄마가 똑같이 나누는 기준의 역할을 잘 잡아주더라 해서 요거를 어미 모자를 써서 분모라고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것을 아들 자자를 써서 분자라고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분수는 밑에 있는 것을 기준이 되는 부분을 분모라고 하고 위에 부분을 분자라고 읽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 분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수의 종류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분수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가분수라는 게 있고, 세 번째는 대분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차이점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분수라는 건 일단 일반적인 분수를 의미합니다. 자, 일반적인 분수라는 것은 이렇게 등분을 하고, 등분한 것 중에 개수나 양을 이렇게 표현하면 당연히 요 3이 1보다는 이렇게 등분을 하는 기준이 하나, 둘, 3개니까 많겠죠. 그래서 작지 않은 것을 우리가 진분수라고 합니다. 근데 상향에 따라서는 3분의 4, 3분의 5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근데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3등분 했으면 3개밖에 안 나지 3개보다 어떻게 더 큰 게 나올 수가 있어? 이거 가짜 아니야? 해서 앞에 거짓 가짜를 붙여서 이렇게 분모보다 분자가 큰 것을 가분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가분수는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가분수하고 대분수는 또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활동 2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활동 2에서는 가분수하고 대분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분수. 우리 활동 2에서 알아본 것처럼 가분수라는 것은 자, 기준으로 되는 분모보다 위에 올라가는 분자가 더 큰 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등분을 내면
이렇게 세등분 되면 세등분보다 커질 수가 없는데 이런 게 존재를 할까? 가짜다 해서 가분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어째 발생을 하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자, 어느 가족이 있는데 자녀가 3명 있고 엄마가 빵을 4개 샀습니다. 자, 집에 와서 빵을 다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데 원래는 자녀 3명에 엄마 하나니까 하나씩 4명이서 먹으면 모두 맞아떨어질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엄마가 배가 아픈 겁니다. 엄마가 배가 아파서 나는 이제 도저히 못 먹겠고 우리 자식들이라도 똑같이 나눠 먹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똑같이 3등분 공평해야 되니까 분수는 똑같이 나누어서 억울함을 없애줘야지 되는 거니까 이렇게 3등분씩 합니다. 자, 그러고 자, 사람은 3명이고 빵은 4개니까 이렇게 3등분 한 다음에 첫째야, 너는 이렇게 한 개 위에서 똑같이 이렇게 4개를 먹어라. 그랬더니 첫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첫째 아이는 3분의 1 크기가 하나, 둘, 셋, 넷. 3분의 1 크기가 4개를 먹게 되네요. 자, 둘째는 어떻게 될까요? 둘째도 똑같이 하나, 둘, 셋, 넷. 역시 둘째도 3분의 4만큼 빵을 먹게 되고, 자, 우리 막내도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역시 셋째 아이도 똑같이 3분의 4만큼 빵을 먹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모두 다 똑같이 빵을 먹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또 다른 집으로 갔더니 상황은 똑같습니다. 옆집에 사는 집도 빵이 4개가 있습니다. 역시 이 집 엄마도 배가 불렀는지 아니면 배가 아팠는지 빵을 못 먹겠다 싶어서 아이들한테 전부 다 공평하게 나눠주기로 결정합니다. 자, 일단 빵이 4개 있으니까 첫째 보고, 첫째야 너 빵 하나 먹어라. 빵 크기 다 똑같으니까. 그리고 둘째야 너도 빵을 하나 먹어라. 그 다음에 셋째야 너도 빵을 하나 먹어라 라고 합니다. 자, 하나씩 다 먹고 나니까 빵이 하나가 남겠죠. 자, 엄마가 요걸 3명 공평하게 주기 위해서 이렇게 3등분을 합니다. 자, 3등분을 하고 첫째야 하고 빵을 다 주고, 그 다음에 둘째 너도 이걸 먹고, 셋째야 너도 이걸 먹어라 해서 셋째도 이렇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첫째가 먹은 양은, 자, 첫째가 먹은 양은 빵 하나를 통째로 다 먹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3분의 1이 해당되죠. 하나, 둘, 셋, 3등분 중에 하나니까 1 더하기 3분의 1만큼 먹게 됩니다. 자, 둘째는 어떻게 됐을까요? 자, 둘째 역시 빵 하나를 다 먹었고, 그리고 3분의 1 크기를 하나 먹었습니다. 그리고 셋째도 빵 하나를 다 먹었고, 그 다음에 또 3분의 1 크기만큼 먹었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먹은 양이 다 똑같네요. 이 집도 엄마가 똑같이 빵을 잘 배분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모양새가 좀 달라 보인다. 그죠? 자, 여기는 큰 거 하나 더하기 3분의 1. 여기는 3분의 4로 표현을 하였고,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분모보다 분자가 클 때를 가분수라고 하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일단 자연수가 되는 부분, 큰 덩어리는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남은 것만 이렇게 나눠주면 진짜 분수가 남지 않겠느냐 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대분수라고 표현하자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1 더하기 3분의 1은 계속 더하기는 굳이 표현하지 말고 그걸 붙여서 1 더하기 3분의 1은 1가 3분의 1 이런 식으로 표현하자고 약속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분수 부분은 진분수로 남고, 그 다음에 이 앞쪽에 필요한 만큼은 자연수로 이렇게 필요한 개수만큼 표현하는 방법을 대분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1과 3분의 1이라는 표현한 대분수하고
여기 있는 가분수는 크기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정답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도 빵 4개를 3명이서 똑같이 나눠 먹고 여기도 같은 빵 4개를 똑같이 3명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그죠? 전부 다 일치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이거는 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 같은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첫째 과목은 양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요 3분의 1짜리가 4개니까 요런 게 4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요 4개인데 요거는 사실 요거하고 같기 때문에 그 중에 3개는 붙이면 이렇게 돼서 하나만 똑같이 되겠죠.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뭉쳐서 하나로 표현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차이지 그 결과는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수라는 것은 똑같이 나누는 것이고 그렇게 나누는 것은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 똑같이 몇 등분으로 나눠야지 하는 기준이 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모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여기 윗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분자라고 읽는다고 우리가 정의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분수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나눌 때 등분 나눠지는 것이 여기보다 더 양이 많겠죠. 그래서 분모가 분자보다 더 클 때를 우리가 진분수라고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때로는 사람보다 빵의 숫자가 더 많을 때 이렇게 나눌 등분이 많을 때는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가분수라고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나눌 양이 많으면 굳이 필요한 부분은 나누지 않고 뒤에 부분만 나눠도 되지 않겠냐 해서 자연수와 분수를 같이 함께 살려서 결합하는 부분을 그런 방법을 우리가 대분수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분수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고요.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또 우리 수학익힘책에서 제시를 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과제는 수학익힘책 5쪽입니다. 수학익힘책 5쪽에 분수에 대해서 가분수, 진분수, 대분수 아니면 분모, 분자를 알아보는 그런 활동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고 다 푼 친구들은 다 푼 그 수학 익힘책 그쪽을 사진으로 찍어서 담임 선생님께 보내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번 주 참 공부 많이 했고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진짜 분수의 나눗셈에 대해서 한번 직접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